엄마, 이제 그만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니 뭐라고? 네가 어떻게 나에게? 26해를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목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의 두 번째 인생. 평범했던 일상. 제 이름은 김미순, 올해 62입니다. 34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때 아들 준호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빠 울부짖던 그 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남편이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험금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만 500만 원이 남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내가 팔자가 세서 우리 아들 일찍 보냈다며 손가락질했고, 친정어머니는 애 데리고 다시 시집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준호가 있었으니까요. 제 품에 안겨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되라고 말하던 그 아이를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저는 준호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떡볶이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2시. 그때부터 4시까지는 아파트 계단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이어갔죠. 준호가 학원 한번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다행히 그 아이는 똑똑했습니다. 학교 공부만으로도 반에서 1등을 했고, 선생님들은 준호 어머니 이 아이 공부시키세요라고 했죠. 선생님, 형편이 안 돼서요. 그래도 이 정도 머리는 흔치 않아요. 꼭 대학 보내세요.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제게는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준호를 대학에 보내는 것. 그것만이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준호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독학으로 공부했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엄마 고생 끝낼 거야. 준호는 그렇게 말했고 정말로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들고 제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던 그 아이.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책임질게요 라던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26해. 모진 세월을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위기의 시작.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제게 100만 원을 쥐어주며 엄마, 이제 떡볶이 장사 그만하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아직 팔팔해. 너는 내 돈 모아서 결혼 준비해. 하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저는 28년 하던 떡볶이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준호가 29이 되던 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제 평생 반려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수진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키가 크고 예쁜 여자였죠. 명문대를 나와서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괜찮아 보였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수진이를 보며 저는 착한 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양가에서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신혼집은 준호가 대출을 받아 마련했죠.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준호에게 쥐어줬습니다. 엄마, 이거. 그동안 엄마가 모은 거야. 너희 살림 장만하는데 보태했어.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수진이네 하객들은 100명이 넘었고 우리 쪽은 고작 20명 남짓이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한 건 준호가 행복하다는 것,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결혼 후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국 짜게 안 먹어요. 너무 짜지 않게 해주세요. 준호네 집에 놀러가서 저녁을 해줬을 때 수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엄마가 입맛이 좀 세서. 괜찮아요. 다음부터 조심해 주시면 돼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해준 음식에 대해 계속 뭔가를 지적했어요. 어머니, 이 반찬은 너무 달아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 먹어요. 어머니, 준호가 이거 안 좋아하는데. 제가 26해 동안 해준 음식을 준호가 싫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었죠. 하지만 수진이 앞에서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준호네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래, 준호야. 엄마가 뭐 해줄까? 아니요, 그냥 외식해요. 식당에서 만난 준호와 수진이.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준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둘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앞으로 어머니 방문을 조금 줄이셨으면 해요. 뭐? 수진이가 신혼인데 집에서 편히 쉬고 싶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주 오시니까 좀 부담스럽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신혼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요? 26해를 키운 아들이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엄마보다 아내를 선택하는 걸 이해하라고요. 3부 깊어지는 상처. 그날 이후로 저는 준호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겨우 받았고 통화는 늘 짧았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추석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는 오겠지. 저는 며칠 전부터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하지만 추석 당일 아침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올해는 처가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내년에는 꼭 갈게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6해. 단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 없던 추석을 그렇게 혼자 보냈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준호의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서 집 앞에 가져다 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불은 켜져 있었는데 말이죠. 1시간을 기다렸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역국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나온 준호를 봤어요. 수진이와 함께였죠. 준호야. 제가 부르자 준호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엄마? 여기는 왜?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왔지. 요즘 왜 이러니?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준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다 봐요. 부끄러워요. 부끄럽다고요? 엄마가 부끄럽다고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준호 얼굴 생각해서라도.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제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서. 제가 26해 동안 잡아주던 그 손을. 사부 절망의 끝.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살아있나. 준호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준호가 잘 되는 것만 보면 된다고, 준호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버텨왔어요. 그런데 그 준호가 저를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10층. 떨어지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왔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서 있던 사람은 준호가 아니었어요.
같은 층에 사는 박영자 씨였습니다. 미순 씨 혹시 간장 좀 있어요? 떨어졌는데 마트가 벌써 닫았네. 아, 네. 잠깐만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간장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미순 씨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눈이 빨갛잖아. 울었어요. 영자 씨는 제 또래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것도 비슷했죠. 하지만 영자 씨는 재혼해서 지금은 새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해요. 혼자 있지 말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 이 밤에 혼자 울고 있겠어요? 들어와요. 영자 씨는 제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받고 앉아 있으니 영자 씨가 물었어요. 아들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운 뒤에야 겨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준호가 어떻게 변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저를 싫어하는지, 오늘 회사 앞에서 있었던 일까지. 영자 씨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미순 씨,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미순 씨는 지금 행복해요. 네? 아들 때문에 사는 게 행복해요. 아들이 미순 씨를 행복하게 해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순 씨, 나도 그랬어요. 딸 하나 키우면서 딸만 보고 살았죠. 그의 아빠 죽고 나서 오직 딸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대학 가더니 남자친구 생기고 결혼하고 이제는 명절에도 시댁 간다고 안 와요. 처음에는 서운했죠. 배신감도 느꼈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애들은 다 그렇다고. 커서 제 인생 사는 거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지금 남편 만난 것도 그때예요. 딸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죠. 영자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순 씨도 이제는 미순 씨 인생을 사세요. 아들 인생이 아니라. 그날 밤 영자 씨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영자 씨 말대로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복지관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가, 댄스, 노래교실, 서예. 저는 요가와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환영해요. 노래교실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저 노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여기는 잘하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즐기려고 오는 곳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들 친한 것 같았고 저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정숙 씨, 은희 씨와 친해졌어요. 수업 끝나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미순 씨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요? 제가요? 처음 왔을 때는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생기가 도네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어요. 정말로 제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준우에게서 연락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했지만 이제는 조금 덜했어요. 예전만큼 가슴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노래교실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인상도 온화했고요. 어머, 남자분이 오시다니. 환영해요.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날 수업에서 태수 씨는 여행을 떠나요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앞에서 태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오늘 노래 정말 좋았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미순 씨 노래도 좋던데요.
사랑은 늘 도망가 정말 멋졌어요. 에이, 제가 뭐. 아니에요. 감정이 진짜 느껴졌어요. 저는 기술적으로 부른 건데 미순 씨는 마음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수 씨는 65세였어요. 아내를 3년 전에 암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딸 하나인데 미국에 살고 있다고 했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뭐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말하는 태수 씨를 보며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거의 연락이 안 돼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어떻게 아셨어요? 뭐 다들 비슷하잖아요. 우리 딸도 그래요. 사위가 한국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딸도 잘 못 와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섭섭하죠. 근데 애들 인생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말에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육부 마음의 변화. 태수 씨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셨고 주말에는 같이 등산도 갔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의지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태수 씨가 없는 날은 허전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 나이에? 스스로가 우스웠어요. 예순이 넘어서 설레다니. 하지만 그 감정은 점점 커졌습니다. 태수 씨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미순 씨, 요즘 제가 이상해요. 어느 날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미순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순 씨가 떠올라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저도 태수 씨 생각 많이 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걱정이 밀려왔어요. 준호가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연애라니 창피하지 않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 씨를 찾아갔어요. 영자 씨, 저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인데?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머, 누구? 복지관에서 만난 분인데요. 영자 씨에게 태수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글쎄요. 준호가 뭐라고 할까 봐요. 미순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준호가 미순 씨 행복에 관심이나 있어요? 그건 연락도 안 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런 아들 눈치 보면서 미순 씨 인생 또 포기할 거예요. 영자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순 씨는 미순 씨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태수 씨랑 있으면 행복하죠. 네, 행복해요. 그럼 됐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남 눈치 보면서 살아요. 영자 씨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7부 실현. 태수 씨와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태수 씨는 준호와 달랐습니다. 저를 존중해 주었고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주었어요. 미순 씨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태수 씨의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준호야. 준호야. 몇 달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뭐? 3개월 됐어요. 엄마가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기뻐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래. 축하한다. 엄마, 그래서 그런데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올 수 있어요? 수진이가 엄마 뵙고 싶대요. 몇 달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러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손주잖아요. 주말에 준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는 배가 조금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몸은 좀 어때?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수진이가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어요. 뭔데? 아기 낳으면 어머니가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제 친정엄마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아, 그래서 연락했구나.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였어요. 미안한데 나도 요즘 바빠서. 네? 어머니가 뭐가 바쁘세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듣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그런 건 나중에 하시면 되잖아요. 손주가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손주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 인생도 중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좀 해봐. 준호를 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손주잖아요. 엄마는 할 일도 없잖아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할 일이 없다고요? 제 인생이 할 일이 없다고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변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런 아이였던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해줘서 제가 당연한 줄 알았던 거죠. 미안하지만 못 도와줄 것 같구나. 엄마,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살아라.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게. 엄마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주보다 복지관이 더 중요해요. 그래. 지금은 그래.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가세요? 뒤에서 준호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8부 극복과 성장. 그날 밤 태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 씨, 저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태수 씨는 곧바로 나와 주었어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준호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손주보다 제 인생이 더 중요하다니.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순 씨는 이미 충분히 희생했어요. 26해 동안 아들만 보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미순 씨가 행복할 차례예요. 하지만 손주인데, 손주는 준호 부부가 키우는 거예요. 미순 씨가 키우는 게 아니고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미순 씨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태수 씨의 말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태수 씨. 네? 고마워요. 제 편이 되어 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저는 미순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미안해요. 그래도 엄마 정말 도와주실 수 없어요?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준호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인생이요? 엄마는 저랑 손주가 인생 아니에요. 너는 내 인생의 일부야. 전부가 아니고. 엄마가 변했네요. 그래, 변했어.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 알겠어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태수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태수 씨가 제안했어요. 미순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이요? 네.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미순 씨랑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평생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 키우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죠. 좋아요. 가요. 제주도 여행은 3박 4일로 계획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태수 씨가 손을 잡아주었죠. 무서워요? 아니요. 설레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태수 씨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미순 씨, 네? 저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태수 씨, 저는 천천히 생각해 봐요. 저는 미순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태수 씨와 같이 산다. 준호는 뭐라고 할까?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내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한가 그것뿐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태수 씨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태수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10부 진짜 실현.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준호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태수 씨와 같이 살 거라고. 준호를 만나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준호가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고.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카페에 앉아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분과 같이 살기로 했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만나는 사람이요? 응. 복지관에서 만난 분인데 좋은 분이야. 엄마 미쳤어요? 그 나이에 무슨. 그 나이에 왜 안 돼? 엄마도 사람이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28년 됐어 뭐? 내 아빠 돌아가신 지 28년이야. 준호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동안 너만 보고 살았어. 너 잘 되는 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는 깨달았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걸. 그래도 엄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엄마가 행복한 거야. 저는요? 저는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너는 엄마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게 창피하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체면을 이야기해? 엄마. 준호야. 엄마는 이제 엄마 방식대로 살 거야. 내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뒤에서 준호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11부 보상과 귀환. 태수 씨와 같이 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수 씨가 만들어준 커피를 마시고 함께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같이 요리를 해서 먹었죠. 준호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섭섭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기를 안고서.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야.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온 준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아기는 곤히 자고 있었죠. 딸이야. 이름은 민서라고 지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이름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손주 이름으로 좋겠다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쁘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이랑 결혼하면서 수진이 눈치만 봤어요.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기 낳고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저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그것도 혼자서. 준호야,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준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엄마. 대신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이제는 준호 눈치 안 보고. 네, 엄마.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그때 태수 씨가 산책에서 돌아왔어요. 미순 씨, 제가. 태수 씨, 우리 아들이에요. 준호야, 인사해라. 태수 씨야. 준호가 일어나서 태수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엄마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김태수입니다. 미순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준호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리고 아저씨도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 알겠어요. 아기랑 조심히 들어가요. 준호가 나간 후 태수 씨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정말로 좋았습니다. 아들을 용서했고, 아들도 저를 이해했고,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12부 진짜 행복.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태수 씨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둘이서 부산 여행도 다녀왔죠. 복지관에서는 노래교실 외에 서예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준호와도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는데 예전처럼 무거운 의무감 없이 편하게 만납니다. 손녀 민서는 벌써 돌이 지났어요. 가끔 준호네 집에 놀러가서 민서를 봐주기도 하지만 제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민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미안한데 토요일은 태수 씨랑 약속이 있어. 아, 그럼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일정 봐야겠네. 나중에 연락할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어제는 영자 씨, 정숙 씨, 은희 씨랑 같이 카페에 갔어요. 미순 씨, 요즘 정말 예뻐졌어요. 사랑의 힘인가 봐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진짜예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 제 모습은 항상 우울하고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오늘 아침 태수 씨가 물었어요. 미순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미순 씨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요. 저야말로요. 창밖을 보니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60이 넘어서야 찾은 제 인생의 봄이었습니다. 며칠 전 준호가 수진이랑 같이 집에 왔어요. 엄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네, 어머니.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저녁 태수 씨가 물었어요. 미순 씨 후회하는 거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정말이었습니다. 26해 동안 준호만 보고 산 것도, 지금 태수 씨와 함께 사는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었고, 모두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 자신 김미순입니다. 62의 나이에 찾은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는 김미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끝.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건 어떨까요?